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김경진 전 국회의원 또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김경진 의원님, 아무래도 오늘 청와대 지금 회의가 이어지고 있을 텐데 이 세 사람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 주목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예. 최근에 엊그제 지금 서른 의원이 자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렇죠. 어쨌든 최근에 이제 장관이 지휘권 발동을 하면서 약간 좀 불편한 관계도 있고. 예. 원래 검찰의 정기 인사는 사실 1년에 한 번 정도씩 하는 거였는데 네. 하반기에도 대규모 인사를 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예. 이제 지난번에 윤석열 총장이 되면서 그때 실질적으로 윤석열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포진을 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지난번에 한번 이제 추미애 장관 되면서 슬쩍 걷어내고 한 번 더 하반기 인사를 하면서 한 번 더 걷어내서 윤석열 체제를 검찰 내부에서 완전히 지운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예. 사실은 이 검찰 내부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네. 윤석열 총장의 거취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관심사가 대단히 지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예. 오늘의 밤 부패 회의석상에서 혹여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등등과 관련해가지고 네. 주목받는 자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 앞에서 만난 두 사람,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 이 두 사람의 갈등이 불거지면서요, 여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공세가 거셉니다. 그 거센 공세를 두고 오늘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여당과 추미애 장관의 목표가 한명숙 구하기가 아니라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것입니다. 공수처 출범 전에 완벽히 검찰부터 길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공수처라는 애완견을 들이기 전에 윤석열 검찰이라는 맹견에 입마개를 씌우려는 뻔한 수순입니다. 두 분께 각각 여쭤볼게요. 먼저 이제 공수처 출범 전에 검찰을 길들이게 하는 것이다 라는 주장에 먼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야당이 이제 만일 그러니까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하게 되면은 윤석열 흔들기를 할 것이라고 이미 총선 전부터 예고를 해왔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176석이 되면서 사실화되고 있고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한명숙 총리에 대한 사건을 계기로 불거졌지만 사실은 그 본체와 속내는 윤석열을 찍어내는 데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 일각에서 공공연히 나온 얘기가 공수처가 출범되면 수사 대상 1호는 윤석열 총장이 되어야 한다는 식의 공공연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여당의 공세는 오히려 검찰개혁에 힘을 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의 동의가 없는, 국민의 지지가 없는 그런 검찰개혁이 무슨 동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검찰개혁의 동력을 살리려면은 오히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그 검찰개혁의 수준으로 가야지 이렇게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고 찍어내려는 듯한 저렇게 의도와 실행들은 저는 결코 그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전 의원님도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검찰총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찰의 간부는 청와대에서 인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 매번 검찰이 이제 결국은 정권에 뭐랄까 조금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총장 중에 독특하게 최초에 예상했던 인사와는 달리 청와대하고 코드가 잘 안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령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최동욱 검찰총장 같은 경우 보면 국정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 댓글 사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지금 척을 졌지 않습니까? 초기에. 그래서 여러 가지 추론이 있지만 국정원을 동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최동훈 검찰총장 찍어내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 그 전에 최동욱과 같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를 했었고 또 박근혜 정권에서 계속 한직으로 돌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와 어떻게 보면 코드와 뜻이 일치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야당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 전신에서 무진장 반대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되는 시점부터 청와대하고 사실은 현 민주당 집권 세력하고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불편한 관계로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서른 의원 같은 경우 보면 자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지금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 보면 실질적으로 그 전에 윤석열 총장 주도하에 이루어졌던 인사의 흔적 지우기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현재
대통령이나 현재 민주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 상황적 맥락 속에 있다 보니 어떻게든지 이걸 순치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추론이 되죠. 예.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문제 갖고 지금 두 사람이 충돌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오늘 만남 하루 전인 어제 윤석열 총장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원래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는 대검 감찰부에서 해야 된다. 윤석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서 이 감찰 문제 논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윤석열 총장이 또 대검 인권부에서 총괄을 하고 이쪽과 같이 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라. 예.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그럼 윤석열 총장이 한 발 물러났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죠.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게 대검 감찰부에서 하는 게 맞겠다라고 검찰총장에게 얘기를 했다면 예. 검찰총장은 현재 검찰청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감찰부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다면 네. 그거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서 이제 저렇게 하도록 아마 이제 추가 조치를 취한 것 같고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그게 지금 대검에서 나온 얘기대로 이게 감찰 문제라고 했을 때 감찰 징계 시효가 지금 5년이 지나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사실은 피감찰 대상자인 검사나 검찰 수사관들이 징계시효 지났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조사도 감찰 조사 받지 않겠다라고 거부를 했을 때 네. 사실은 뾰족하게 조사할 방법도 없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저게 지금 뭐 이게 감찰부에서 조사를 하느냐 아니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 주도하에서 조사를 하느냐 아니면 또 대검 인권부의 수사지를 받느냐 이런 것들이 그게 그렇게 본질적인 내용은 아닌데 사실은 이제 장관 입장에서는 외부 사람인 판사 출신의 감찰부장을 더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시를 한 것 같고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득이하게 아마 검찰총장이 그런 맥락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최근 여권에서는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지금 장관하고 각을 세운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게 사법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느냐고. 이게 상황을 떠나서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면은 적어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춘 사람이라면 그만두고 나는 나라를 물러가겠어요. 이제 본부의 성역이란 없습니다. 눈밝은 시민들은 검찰총장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을 직시하고 이제 껍질을 벗고 응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꼼수를 반복하는 양치기 소년 같은 태도를 반복한다면 주권자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 장관과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권의 저런 목소리, 어떻게 보면 윤석열 천하게 위한 시나리오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평론가님. 지금 보면은 이게 아주 정말 민주당이 총대 맨 듯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추미애 지금 법무장관이 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배당 가지고 문제를 제기한 이래 바로 민주당 법사위에서 질문합니다. 그래서 네네. 막 어쩌면은 추 장관을 몰아세우는 듯 질문하지만 사실은 그게 추 장관에게 힘을 더 실어주는 듯한 질문이었던 게 이제 본질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뭐 서른 의원, 김남국 의원, 김용민 의원 등 이른바 법사위 의원들이 지금 총공세를 펼칩니다. 네. 사퇴하라는 운동, 이건 뭐 이번 총선의 뜻이라는 운동, 게다가 우희종이라는 지난 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던 그 네. 사람마저 총선 민의까지 들먹이면서 윤 총장 압박합니다. 이렇다면 이거는 아주 총체적인 사실은 어떤 그 전방위적 압박으로 저희는 해석해야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176석의 과연 민심이 이러라고 전 준 거냐. 이거는 민심을 오독하는 거고 사실은 이거는 정말 오역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사위가 이렇게 하라고 국민이 절대 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게다가 임기 2년을 보장하라는 것은 검찰총장이 외풍에 흔들리지 말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라고 헌법이 보장한 거거든요. 그런데 네. 왜 이렇게 어떤 그 여권의 입장에 따라서 만일 자기들이 좀 불리한 수사가 진행된다고 이렇게 총장을 몰아붙이는 듯한 행위를 일사불란하게 정말 저는 국정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운영했으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났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검찰총장 찍어내게 이렇게 여권이 정말 사면 초가처럼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는 과연 저게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대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앙일보에 따르면 이제 측근들에게 뚜벅뚜벅 내 기기를 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당장 물러날 것 같지는 않은 모습인데 아까 최소영 그 평론가님이 일부 좀 얘기를 해 주셨지만 우희종 전 더불어시민당 대표 현 서울대 교수가 이번 총선에
집권당이 과반을 넘는 일방적 결과를 국민들이 준 게 윤석열 검찰총장 거취 정리해라 이 뜻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동의하시나요? 글쎄, 그냥 그분 말씀이시고요. 아, 예, 예. 저는 오히려 진중권 전 교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예. 보편적인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는 합리적인 것 같고요. 사실 윤석열 총장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그 국정원 직원 체포영장 발부받아가지고 체포했다가 고검 한직으로 쫓겨나서 그렇죠. 3년 몇 개월을 버텼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지금 아마 검찰총장이 돼 있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범 여권의 인사들이 이런저런 말로써 압박을 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흔들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 예. 저게 지금 뭐 서른 의원이나 뭐 우희종 교수나 김용민 의원이나 몇몇 분들 말씀하시겠지만 네네. 아마 검찰총장님 별 그렇게 개의하실 분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네, 윤 총장은 뭐 마이웨이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다고는 하는데 대통령과 지금 현재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을지 참 궁금하지만 대통령의 마음은 조금 어떨지 과거와 뭐 최근에 영상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 결국 윤석열 총장의 거취는 대통령이 정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걸 누가 정리하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더 이상 이제 오늘 저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이 현안에 대해서 메시지를 낸다기보다는 지금 이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원칙적인 얘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누굴 신임한다, 누굴 신임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어떤 그 사법 개혁에 대한 다시 한번 대통령의 어떤 신념을 밝혀주시고 네. 그래야만 저는 제가 보기에 이 국정 누수도 막을 수가 있고 지금 여건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자중질환들을 좀 제가 보기에 좀 정리가 되지 이거 지금 대통령 외에는 아무도 정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오늘 오후에 어떤 말씀하실지 굉장히 저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제 생각은요. 예, 예. 이게 여당이 어쨌든 압도적인 승리를 총선에서 이렇게 거두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별 그렇게 범여권 내부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흔들린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아마 지금 하고 있을 이런 상황들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또 대통령 입장에서 윤석열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도 그렇게 모양이 좋다고는 생각을 안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무 말씀도 없으실 것 같고요. 이제 저런 식의 외곽을 통한 이제 소소한 공격들은 어차피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총장은 개인적인 성품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의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계속 이렇게 시끄러우면서 2년 임기 채우고 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여권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공세를 퍼붓는 가운데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도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봤습니다.